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은 제 댓글에 그리고 예전부터 이거에 대한 약간 갈등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병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강철 부대에도 지금 제 채널 보면은 댓글 같은 게 있는데 좀 저는 이제 많이 동조는 안 해주지만 이 강철 부대나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직업군인 출신들이 나가는 게 형식적으로 되게 유리하고 한데 왜 이렇게 뭐랄까 그 막 병사분들이 이렇게 나오냐. 이번에 특전사 포맷에서도 이제 부중대장님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병사분이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막 특전사 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 결과를 모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병사에 대한 사실 이제 편견이었습니다. 부대에서 제가 근무했었을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전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 4년 차보다는 10년 차가 뭐 대테러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교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훨씬 10년 차인 사람들이 숙련도가 높겠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근데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예비역이라는 전제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뭐 대테러 진압작전을 한 것도 아니고 특수작전들을 계속 연계해서 뭐 삶을 살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요식업에 가게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헬스 트레이너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직업군으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종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병사가 됐든 부사관이 됐든 장교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뭐 4년 차가 됐든 뭐 5년 차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좀 평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현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병사분들이 나와도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고 좋은 활약들을 펼칠 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좀 부대에 있으면서도 봤었어요. 상대적으로는 물론 맞습니다. 병사분들이 약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특정 부사관이나 특정 병으로 예를 들었을 때 특정 부사관 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 100명 100명에서 뭐 체력이나 뭐 전투력을 대결한다고 하면 분명 부사관들이 우월할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정말 특출나는 병사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강철부대 2가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미션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늘 이야기해왔던 거 어떤 미션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뭐 병사가 활약할 수고 병사 출신 분들이 뭐 활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소방 출신인 구조대 분들이 뭐 활약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더 솔저스처럼 매기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 매기법 미션 같은 것들이 뭐 미션에 전개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매기법을 많이 해왔던 뭐 고등산업 교육이나 뭐 혹은 이렇게 소방에서 이제 매기법을 구조 활동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유리할 것이고, 뭐 대테러 미션을 하게 되면 대테러 전문 부대였던 사람들이 그래도 안 했던 사람들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서바이벌이라는 틀은 어느 정도 막 그렇게 난이도를 막 실제 작전처럼 이렇게 높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뭐 미션을 하는 병사 출신이 뭐 눈대중으로 보고 습득을 해가지고 뭐 거기서의 퀄리티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하고 또 뭐 병사분이나 뭐 부사관분이나 실제 당일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뭐 미션 하더라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뭐 부상 정도에 따라 하고 또 이 사람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도 굉장히 틀려요.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해병대에서도 이제 얘를 비교를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병대 출신 중에 굉장히 쟁쟁한 운동선수 출신들이 많다. 도솔저스처럼 참호 격투 참호에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맞짱을 뜨는 진짜 이렇게 입식 타격을 하는 그런 미션이 나왔으면은 해병대 출신의 그 누구냐 김승현님 로드 FC 뭐 됐든 뭐 최동호님이 됐든 그런 출신의 해병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오면은 그 미션은 그냥 다 잡아먹고 들어가는 것이지 않겠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번 미션이 뭐 전투력 증강을 위한 뭐 실전 근육에 대한 뭐 육체미 대회다, 바디빌딩 대회다라고 하면 뭐 해병대 출신의 병사 출신인 뭐 내추럴 보디빌더 설기관 선수님이 또 막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미션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어림짐작으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병사분들 나오니까 이번에 특전사팀 망했네 라든지 하고 또 뭐 해병대 분들은 뭐 주로 특전사 병 포맷 SDT도 병 포맷이니까 약간 약체일 것이다 약간 이런 선입견들을 저 같은 경우는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또 병사분들도 뭐 특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구조특채나 그 다음에 해양경찰 특공대 그 다음에 육상경찰 특공대에 그 해당하는 그 병사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임 출신이나 특전 병 출신이나 해병대 수색대 병 출신이나 그렇기 때문에 뭐 병사를 전역해서 그 이후에 뭐 해양경찰 특공대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뭐 또 프로그램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오면은 뭐 과거에 10년 대테러 했던 사람들보다 최신 교류이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병사분들이라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되게 약하다 이렇게 예상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병사분들도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 하고, 하지만 뭐 실제 부사관들 어떤 특수부대 체제가 부사관 체제로 부사관에 대한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약간 그 부사관에 대한 자리 잡은, 부사관이 전투력의 주축이다라고 이런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병사분들이 나오면 뭔가 우려를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나와서도 약간 뭐 바디빌딩이나 뭐 이런 걸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오히려 좋은 영향과 좋은 자기 패턴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을 키우는 게 오히려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개인의 어떤 열정이나 패기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나와서 어떤 체력이나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스케줄이나 사이클대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에 사회의 이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병대 수색대 분들, 전 더 솔저스에서도 이번에 병사분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해병대 수색대 분들 중에 병사분들, 박한결 대원님, 찰리팀의 같은 팀이었던 박한결 대원님도 하고, 또 알파팀에 우승했던 더 솔저스 시즌1을 우승했던 추보현 대원님도 해병대 수색대 병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과할 수가 없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 잠수 미션이 나왔는데 뭐 해병대 수색대 출신 병사분이 취미로 항상 잠수, 산업 잠수라든지 프리다이빙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미션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또 사회에서 어떻게 또 운동과 체력 단련을 해왔는지도, 뭐 40살인 뭐 원사님이 나오셔도 뭐 진짜 하사, 중사, 병사분들 다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관리와 어떤 역량이냐에 따라 또 뭐 해병대 수색대 출신인 원사님이 나오시든 특전사 출신의 뭐 원사님이 나오시든 또 이 사람들의 역량이 또 클래스가 또 틀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뚜껑은 까봐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 채널에 이제 댓글에 병사분들 왜 나왔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게 되게 안쓰럽고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또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솔직히 나와서 내가 취미로 뭐 이렇게 밀리터리나 택티컬 서바이벌 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면은 뭐 실제로 뭐 CQB나 데테러 미션이 들어가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더 솔저스 팀에 박세호님이라고, 박세호님도 특전사 부사관 출신인데 이 특수전 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같이 제가 데테러 미션을 더 솔저스 프로그램에서 해보면서 굉장히 데테러 결이나 약간 이런 짜세들이 퍼포먼스가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물어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자기가 이제 전역해서 이렇게 취미로 데테러 미션이나 CQC나 이런 것들을 항상 평상시에 연습하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 할 때도 데테러 전문 팀이 아니었었는데도 기동사나 뭐 서서사나 뭐 속사나 더블탭이나 모잠비크나 이런 것들이 다 되었었어요. 박세훈님 같은 경우는. 근데 박세훈님 같은 경우는 4년 3개월 동안 그 군복무관에 대테러 관련된 임무를 전혀 하질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마 권총 사격도 거의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회 나와서 밀리터리 프로그램 나와서도 선방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전역해서 뭐 몇백만 원짜리 소총을 샀고, 또 이제 몇백만 원짜리 이제 에어소프트건 권총을 사가지고 평상시에도 집에다가 표적을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에서 실제 미션에 들어갔었을 때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이런 이후에, 그러니까 전역 이후의 삶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부사관이든 10년차든 뭐 병사 출신이든 굳이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해병대 수색대 팀도 굉장히 쟁쟁할 것 같고, SDT 분도 병사 체제로 주로 이루어지는 특임대 팀이잖아요. 그 팀들도 전 다 잘할 것 같고, 뚜껑을 다 까봐야 될 것 같다. 뭐 베일에 쌓여있는 음성부대의 정보사의 팀들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기대치가 있지만은, 물론 다 사람이고, 저는 진짜로 다 이게 어쨌든 이게 물론 몸을 다 섞어봐야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대치는 있는 거예요. 기대치는 높지만. 그래서 저는 더 솔저스 프로그램 나와서도 뭐 13년차 상사님이 됐든 뭐 10년차 중사가 됐든 병사님이 됐든 다 리스펙트는 하되, 다 어쨌든 사람이고 살아왔던 주어진 24시간 똑같고, 너 열심히 했냐, 나도 열심히 훈련한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병사분들이 그 이상으로 이렇게 추월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걸 정말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강철부대에서도 병사님 분들이
굉장히 선방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전문적인 기술들이 나오더라도 서바이벌에는 어느 정도 평준화를 하고 또 제작진들이 뭐 밀리터리 전문적인 뭐 군 프로그램 분들이 컨설팅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두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반인들도 이 지식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너무 전문적으로만 나와버리면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하고 미필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분명 대중적이게 만들 것이고 어떤 참가자 대원들이 어느 정도는 녹아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미션을 설정할 거란 말이에요. 막 엄청 뭐 예를 들어서 대테러 미션이 나오는데 뭐 차지 폭탄을 뭐 제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들은 안 나오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격수 총에 대해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너 확보를 하는데 코너 확보를 잘못했을 때 감점 막 이런 정도의 막 디테일한 미션을 뭐 하게 되더라도 그걸 카메라에 담고 뭐 편집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준선이 있기 때문에 병사분들도 활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육상부대였는데 IBS나 해상 미션 안 했어요. 근데 눈대중으로 그 현장에서 진짜로 캐치해가지고 센스 있는 사람이나 뭐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이나 어느 가감하거나 혹은 뭐 진짜 그런 뭐 개인 역량이 높은 사람들은 또 현장에서 또 답습해가지고 또 실제로 뭐 패들링을 해가지고 오히려 뭐 해상 침투 전문 부대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이변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병사분들이 나왔다고 해서 뭐 너무 고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저는 굳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또 반전 드라마들이 많이 써질 거라고 전 강철부대 2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제가 더 솔저스 프로그램에서도 병사 출신 플레이어분들이 굉장히 활약했던 것들도 봤었고 뭐 10년 차가 됐든 4년 차가 됐든 전역하면 다 똑같은 아저씨고 그냥 다 리셋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역에서 누군가가 더 뭐 진짜 깨끗하게 생활했고 훈련 열심히 했고 누군가가 그냥 진짜 뭔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3살 버릇을 안 버리고 훈련을 열심히 하고 뭐 체력 정도를 유지했느냐의 차이에 뭐 체력 미션이 나오면 더 잘하실 거고 뭐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분들이 분명 선방해주리라 믿어요. 그래서 저 정말 이 나올 때 혹은 뭐 여러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병사분들에 대한 어떤 비하되는 어떤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하고 병사 출신들이라고 해서 또 전에 과거에 초, 중, 고, 뭐 유치원 때 뭐 운동이나 체대 출신이나 선수 출신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구력과 또 이런 것들이 또 미션 맞닥뜨리면 또 옛날 그 머슬 메모리즈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올라오면은 또 퍼포먼스가 뭐 하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레슬러 출신 병사분이면은 뭐 참호격투기에서 뭐 밀어내기를 뭐 한다. 그러면은 훨씬 뭐 유리할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아무튼 하고 또 이것도 그 더 솔저스 한다. 이런 그 프로그램 경쟁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저도 나가봤지만은 이 내가 준비됐다라고 해서 이게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어떤 운동 경기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최적의 몸무게가 뭐 77kg고 뭐 잠을 전날에 8시간을 자야 됐었고 미션이나 시합 전에 뭐 몸을 다 풀어놓고 이러면 내 최상의 퍼포먼스가 발휘되지만 이런 이 경쟁 프로그램의 미션은 실제로 막상 가서 이제 촬영을 해보려면은 내가 준비돼 있을 때보다 카메라가 준비돼 있을 때 요이땅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또 뭐 변수라든지 거기에 있을 때 뭐 어떤 뭐 컨디션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을 때 뭐 생겼던 어떤 부상들의 어떤 정도 그런 것들이 또 뭐 승부처에 또 엄청 굉장히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운동 경기 같은 느낌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편집을 해서 방송을 방영한 걸 보면은 실제로 거기 현장에 있을 때는 진짜 운동 경기 같은 느낌 없다. 예, 진짜 뭐 카메라가 준비되었을 때 하고 또 이 씬을 찍을 어떤 모든 스태프들과 뭐 제작진 카메라 어떤 뭐 이런 그 스탠바이가 되었을 때 플레이어분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약간 무방비 상태로 약간 요이땅한 막 뛰어가야 되고 뭐 갑자기 참호격투 하라면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의 어떤 대처와 이런 것들은 뭐 병사 부사관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건 사람의 차이인 거고 뭐 그날 컨디션의 또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런 각도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좋은 마음 되십시오 하고 또 이제 이틀 뒤면은 본방 하죠. 그래서 본방 보고 또 이제 리뷰 이렇게 쭉쭉쭉쭉 예. 진짜 성장기 때 그 중고등학생들 키 크듯이 한번 리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